당신의 통장에는 지금 1,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돈은 당신이 매달 월급을 아껴서 80만 원씩 적금을 넣어 1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이번에도 당신의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운 좋게 복권에 당첨되어 받은 돈입니다. 이 돈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1분 만에 맛보는 심리학. 마인드 쿠키.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정확하게 같은 금액의 1,000만 원.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그 돈의 쓰임이 다르게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복권 당첨금을 생각했을 때 이 돈이 없었다면 굳이 살 생각도 하지 않았던 물건들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경제 이론에 따르면 모든 돈의 가치는 같습니다. 일에서 번 10만 원의 가치는 길을 가다 줍게 된 10만 원과 정확하게 같은 가치를 지니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만 원을 같은 가치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만 원을 바라보는 방식은 자신이 그 만 원을 처음에 연관시켰던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음속에 각각의 항목을 만들고 그 항목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적 회계,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 대출이 있으면서 적금을 든다. 대출 이자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예금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높은 이자의 대출금을 안고 있는 것보다는 예금을 해약해서 대출금을 갚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대출과 적금이 각각 다른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카지노의 예. 어떤 사람이 5달러를 가지고 카지노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은 행운의 여신이 그의 편이었는지 그는 게임마다 이기고 마침내 3억 달러를 땁니다. 그는 가져온 5달러를 한쪽 주머니에 넣고 방금 딴 돈은 다른 쪽 주머니에 넣을 겁니다. 이렇게 게임에서 딴 돈을 하우스머니라고 부릅니다. 도박 용어로 카지노를 하우스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그 돈은 처음에 자신이 가져온 돈과는 다른 계정에, 즉 다른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은 하우스머니라고 생각하는 돈으로는 보다 과감하게 도박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그에게서 등을 돌린 새벽녘, 그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고 맙니다. 집에 돌아온 그에게 도박으로 잃은 돈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그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도 그는 3억 달러가 아닌 5달러를 잃었다고 말할 겁니다. 셋째, 잃어버린 티켓. 당신은 1인당 10만 원인 고급 호텔의 뷔페 이용권을 2장 샀습니다. 멋진 저녁 식사를 기대하며 호텔에 도착한 당신은 뷔페 이용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갑에는 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뷔페에서의 식사를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뷔페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경우 식사에 지출한 돈이 얼마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잃어버린 이용권의 가격까지 포함해서 40만 원이라고 대답합니다. 전혀 다른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뷔페 이용권을 사지 않았지만 멋진 식사를 하겠다는 마음에 부풀어서 호텔 뷔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10만 원짜리가 4장 있어야 하는데 2장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갑에 20만 원은 남아있죠.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겠어요? 대부분은 뷔페에서의 식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식사에 지출한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20만 원이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지만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둘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뷔페에서 식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게 지폐든 뷔페 이용권이든 간에 20만 원 가치의 어떤 종이 조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뷔페에서 식사라는 항목에 20만 원 할당했기 때문에 뷔페 이용권을 잃어버린 것은 이미 이 항목의 모든 예산을 써버린 셈이 됩니다. 추가적인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잃어버린 20만 원은 뷔페에서 식사라는 계정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에는 뷔페에서 식사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회계는 감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돈을 바라볼 때의 느낌이 돈을 쓰는 방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돈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해서 번 돈은 공과금이나 생활비 등 책임성 있는 항목에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돈을 진지한 돈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 카지노에서 딴 돈은 더 큰 도박판 같은 또 다른 재미를 위해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제법 많은 돈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는 보너스라는 항목이 생깁니다. 이 계정은 평소라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죠. 평소 사고 싶었던 옷이나 전자기기를 산다거나 좋은 호텔에 숙박하는데 쉽게 지갑을 열 수 있게 됩니다. 횡재를 했으니 모든 지출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돈을 물쓰듯 쓰게 되죠. 카지노 주변의 명품샵들이 즐비한 이유, 또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고도 파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어떤 항목으로든 돈을 아끼고 모을 때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을 불필요한 지출을 통해 스스로에게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한 주에 10만 원을 추가로 아껴서 저축을 하지만 이를 축하하기 위해 계획에도 없던 선물이나 식사에 5만 원을 지출하는 시기죠. 마치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어제 저녁을 굶었으니 오늘 아침에는 고칼로리의 초콜릿 케이크를 먹으며 어제의 고통에 스스로 보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심리적 회계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산을 짜서 항목별로 지출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돈의 가치가 같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들에게 모든 만원은 똑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일을 해서 번 돈이든 복권에 당첨돼서 받은 돈이든 배당으로 받은 돈이든 간에 모든 돈은 자기에게 속하고 나의 돈이라는 전체 계정에 속합니다. 혹시 특정한 유형의 돈이 보너스나 상금이라는 계정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그 돈도 그냥 돈일 뿐이라는 것, 게다가 나의 돈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 내가 쓰는 돈이 나의 어떤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들뜬 마음에 혹은 지나치게 흥분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충동적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부자들이 돈 관리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들뜨거나 너무 침울한 상태에서는 돈을 쓰지 말라. 똑똑한 선택을 돕는 마인드 쿠키 구독하시고 숨어있는 심리를 읽어보세요.